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사회적 기업 희망 이룸을 이끌고 있는 대표 정지선입니다. 희망 이룸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인 분들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 음악, 체육, 제과제빵, 커피, 그들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저희가 교육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맨 처음부터 오케스트라를 하고자 해서 오케스트라가 된 건 아니었어요. 한 분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아이의 피아노 교육을 의뢰를 해주셨고 거기에서 이제 1명, 2명 늘어나게 됐어요. 하나, 둘. 나중에는 8명이 됐고 그래서 기악 합주팀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멜로디언도 들어오고 실로폰도 하고 그게 어느 순간 이제 플룻으로 바뀌고 첼로로 바뀌고 바이올린으로 바뀌게 됐어요. 어느 날 20명이 되고 30명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작은 챔버 오케스트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흔히 말하는 관현악 오케스트라가 되게 됐습니다. 2018년부터는 창원시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저희가 출발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올해 이제 그 성과로 직업형 오케스트라, 직업형 장애인 최초의 창원 한마음병원에 소속된 교향악단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연주를 하게 된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여기 창원 한마음병원에 정규직으로 채용돼서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최초라고 할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고용을 해주시고 이들이 또 자기의 할 수 있는 일로 사회 봉사하게 해주심에 대단히 감사하고 사실 이 장애인 분들 중에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중에 발달은 직업을 가지시는 장애인 분들 중에도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전 국민의 한 2% 정도밖에 안 되세요. 손기술이 뛰어난 분들이 제조업에 거의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예술 쪽에 이렇게 종사를 하는 거는 전무후무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단원 중에 한 분은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공장에 일을 하러 간 친구가 있었어요. 가면서도 그 친구가 그랬어요. 나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절대 내 학부를 버리지 마라. 한마음병원에서 이렇게 예술장애인을 고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 다시 왔을 때 저희가 막 너무 기뻐서 다 같이 진짜 우리 지휘자 선생님 비롯해서 우리 강사 선생님들 모두 다 기뻐했던 기억이 있어요. 조사를 했는데 정말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오케스트라가 돼서 저희도 이번에 이걸 놓고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작지만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애 예술인 직업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비장애 예술가들도 먹기 살기가 힘든데 무슨 장애 예술가들한테 고용의 기회를 주냐 이렇게 했는데 하충식 이사장님한테 제가 제안서를 딱 드렸을 때 이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친구들이 연주 잘합니까? 정지선 단장님께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일면식도 없었는데 우리도 장애인 의무 고용 직장이단 말이에요. 그래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정상인들은 수십 번 하면 되지만 이 양반들은 수백 번 연습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과정들이 중요한 거지.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연주하고 있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서 자존심도 지켜주고 또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참 한번 해볼만 하구나. 현실에 이제 가능하구나. 포기하지 않고 오늘날 왔기 때문에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구나를
저희는 체감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잘했다. 스스로가 이렇게 좀 다독여주고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새 참 기쁩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2012년) (13년) (14년) (15년) 동안에는 거의 그 땅 속에 저희가 씨앗을 뿌린 택이에요. 물을 계속 주고 저희가 거름을 주고 단단하게 잘 다졌더니 그 이후에 조그마한 새싹이 올라왔는데 17년, 18년부터는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2018년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심장이 떨리는데 4월 20날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초청으로 이제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 이후에 18년에 이제 대만을 또 최초로 저희가 그 첼리스트 배범준 씨하고 대만에서 협연 공연을 하고 19년에는 우리 오케스트라 40명이 함께 러시아 연주를 가게 됐어요. 꿈에 그리던 모스크바피를 직접 눈앞에서 보고 왔거든요. 굉장한 이제 영감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또 이 오케스트라가 성장하는데 많은 발전을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는 거는 들었을 때는 아름다운데 그 듣기까지의 과정이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누군가는 표현을 했어요. 매일매일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수요일마다 레파토리가 매일 바뀌어요. 그 오늘 했던 곡을 다음 주에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곡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 8시에 출근을 해서 앞에 앉아서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밥 먹는 그 시간까지 늘 연습을 하고 합주를 하고 수요일 날에는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1시간이 됐든 2시간을 딱 연주를 하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어떠한 생산이 아니니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얻을 수 있는 생산품은 없고 연주자들도 눈에 보이는 이런 생산품을 내는 결과는 없는데 근데 환자분들은 이 연주를 듣고 나니까 막 아팠던 게 너무 치유가 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지네요. 새로운 무언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말로 딱 꼬집어낼 수 없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회의 변화인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미묘한 변화일지라도 나비 효과처럼 나중에는 이분들이 우리한테 또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더 많은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진 않을까.